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 음력으로 8월 6일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초리 살려드리겠습니다. 15시 18분 소개 편집물 유다른 타가소, 15시 25분 수필 행복이 커가는 시간, 15시 49분 종합편집 제자운하로 독을 보는 단위들 7번째 분입니다. 16시 6분 록화 실험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16강자전 네덜란드 팀과 체스코 팀 사이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7시 24분 아동방송 시간에는 종합편집 우리는 행복해요.
18시 6분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 북아메리카 수림의 늑대무리. 18시 33분 서계 편집물. 84살에 받은 박사 메달. 18시 53분 서계 편집물. 그들이 찾은 예비. 19시 19분 특집. 자연 에너지와 실리 보장. 첫 번째 분으로 우이무이 기존의 량심으로. 19시 35분 류연석 서계 편집물. 성공의 비결.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36분부터 조선기록영화를 방영합니다. 인민을 위한 용도의 나날이 3. 21시 42분 박문기. 변모되는 호천군을 찾아서. 22시 1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흥금이 강사 화창한 방방곡곡이 의리론 그 손길 우리여 꽃피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치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라 불타는 천만 심장 음성 곁에 서울려 누구나 마음 억세고 용명한 그 시기 진이여 인민은 용감하여라 창조의 열정 동지 우리의 위훈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라 불타는 천만
2012년 11월 평양에서는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2년 오보이 수료님께서 제1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역사적 연설을 하신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해 주시고 이 날을 맞으며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었습니다.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는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 또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많이 데리다 키운 이런 어머니들과 정말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이런 군인 가족들과 노력 혁신자들, 모범적인 어머니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앞두고 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것은 추천된 대표들 가운데 존목이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남매, 10남매를 키우고 있는 이런 여성들 속에서도 그 전목이 어린이를 이런 키우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제도 원래도 대표들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막내 위덕이가 전목이 1살이었습니다. 1살이다 보니 그 아이를 옥구 대표로 참가하자니도 그렇고 또 넣고 가자니도 그렇고 정말 막연했습니다. 당시 대회 준비 전용을 회하시던 경애하는 청시동지께서는 전목이 아기를 이제 지낸 이런 대회 참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들이 이제 대회 참가하는 기간 아무런 군신 걱정이 없이 이렇게 참가할 수 있게 숙소에 이제 타가소를 이제 내오도록 이런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타가소의 보육원들이 어린이들 보육 사업을 할 때 대한 가업을 받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우리 보육원들이 실제 가보니까 이거 이미 갑자기 준비한 타가소라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이미 우리들 보육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타가소처럼 그렇게 보육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애기 젓가루, 그 다음에 천정 딸랭이를 비롯해서 각종 놀잇감들,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 정말 따스한 아동 이거 정말 담요, 포근한 이불, 정말 일식으로 다 정말 갖춰진 행복의 요람이 우리 애기들을 또 대표 어머니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 대표들을 위해 마련된 유다른 타가수. 여기에는 부모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맡아 훌륭히 키워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간이 어려 있었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으며 진행되는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 참가자들에게 혁명가의 첫걸음도 어머니의 젖줄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려줘야 한다시며 대회 준비를 잘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2012년 11월 18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저희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이 손길 아래 우리 어머니들이 혁명의 연대들마다에 빛나는 삶을 수놓았다고 하시면서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시대적 본분을 다해나가는 이런 훌륭한 어머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크나큰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기에 자식들을 올바로 키우는 것을 한 가정의 대를 잇는 문제로만이 아니라 혁명의 장래를 골모질 계승자들을 키우는 더없이 숭고한 혁명 사업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하는 대회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을 위해 기울이신 그 다심한 정, 어찌 대회장 숙소에 꾸려진 타가소에만 깃들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성들이 일터를 찾으실 때마다 타가소에도 돌리시어 사랑과 정을 기울여 주시고 손물 과일이며 색다른 식료품이 생길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평양 산업과 나란히 꾸려주신 평양 유선 종양 연구소에도 곳곳에 꾸려진 꽃방들에도 자식들을 키우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수고를 헤아려 기울여 주시는 우리 당의 한량없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의 결정을 받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 수건이라고, 또 힘겨울수록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당의 육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운종 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분이 바로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십니다. 자기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떳떳하게 내세우는 것은 어느 나라 우리 어머니들이 한결같은 선이 아닙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두 명도 아닌 어느 나라 어린이들을 위한 결심을 내린다는 것은 오직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만이 내릴 수 있는 대용담입니다. 이 나라의 제일로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 수천만 아들, 딸들을 어엿한 흉룡가로 키워주는 위대한 우리 당의 품속에서 어머니 된 긍지와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 진정 대회를 위해 꾸려주신 유다른 타가서가 전하는 사연은 온 나라 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이 나온 노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전설입니다. 이 땅 어디 가나 어디서나 낭만과 희열이 넘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복의 주인, 문화정서 생활의 주인이 된 인민의 모습을 대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고 차려진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절로 찾아온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복이 풍성해지도록 햇빛을 주고 자양분을 준 자유로운 오보이의 사랑과 헌신을 떠나 생각할 수 없음을 우리는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에 대한 취재길에서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게 됐습니다.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던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제품 견본실에 들리시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시된 체육기자재들을 하나하나 보아주던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문득 축구공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 축구공을 보았으면서 공의 상표가 퍼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제 축구공이나 롱구공, 배구공의 특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 롱구공을 이제 보아주시면서 롱구공이 이음장 처리를 잘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 롱구공의 야외형과 실내형이 표기되었지 않다고, 야외형과 실내형이 표기되었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실내형을 가지고 야외에서 이용하다가 공이 파손되면은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에서 생산한 롱구공의 질이 한심하다고 이렇게 평가하셨다고 하시면서 꼭 롱구공에다가 야외형과 실내형을 표기할 때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체육기자재에 대한 상식을 가르쳐 주시던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문득 손에 집어두셨던 롱구공을 바닥에 떨구시었습니다. 공의 팀성을 가늠해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롱구공은 자기의 키 높이에서 떨구었을 때 팔꿈치까지 올라와야 한다고 상식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고 공장에서는 질 좋은 체육 기자재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서 우리 인민들이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즐겨 찾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걸음걸음 강조하신 것은 질 문제였습니다. 곤투 장갑을 끼워 보시면서도 질 문제에 마음 쓰셨고, 종구공과 체육인 가방을 보시면서도 질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인민들이利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도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질 문제에 마음을 쓰셨으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보내줘 종업원들이 자기들의 생산품과 대비해보면서 체육 기자재의 질을 부단히 높이도록 조치도 취해주시고 생산 현장에 질 제고라는 표도 내붙이도록 하셨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체육 기자재를 다름 아닌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고 싶으신 마음 얼마나 강렬하셨으면 일꾼들에게 이 공장의 제품을 이용해보고 그 우결함에 대해서 자신께 알려주면 공장에서 그것을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제품의 질 문제로 마음 쓰시느라 시간도 어지간히 흘렀습니다. 총 길이가 20m도 안 되는 견본실에서 그토록 귀중한 시간을 바치셨다고 목매여 이야기하는 지벤 동지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인민을 위해서 바쳐가시던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되어 이 가슴에 물밀쳐 왔습니다. 우리 노동기급이 만든 세형의 궤도 전차를 보아주시려 40도씨를 오르내리는 고온도 무릅쓰시고 뜨겁게 달아오른 궤도 전차를 밖에서도 보시고 안에서도 보시며 바치신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인민들의 식탁 위에 물고기를 풍성하게 놓아주시려고 한여름의 옷차림으로 령화 20도씨를 오르내리는 물고기 저장고를 구석구석 돌아보신 경의하는 정비서동지. 큰물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만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바닷길, 하늘길, 용길을 넘고 넘으시어 먼지있는 건설장을 일일이 밟아보신 그 헌신의 1분 1초는 또 얼마나 온 나라를 뜨거움에 젖게 했습니까? 생각도 뜨거움에 젖느라니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의 제품 견본실에 올리던 위대한 오보의 자이로운 음성이 크나큰 무게로 이 가슴에 실려왔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제일 훌륭한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당의 순간 인민사랑이 그날의 제품 견본실의 시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보통 날의 평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그 어디서나 울려나오는 웃음과 낭만, 기쁨과 행복의 그 모든 밑바탕에는 경의하는 천비서 동지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신 로고와 헌신의 한 초 한 초가 사랑의 젖줄기가 되어 흐르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이었습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흐르는 그런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 인민이 누리게 될 행복의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365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바치신 헌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게 될 행복의 시간, 문명의 열매가 나날이 커가고 있음을 이 공장의 제품 견본실도 가슴 뜨겁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찾는 어머니. 어머니 인자하신 그 품을 요날 줄 모르는 사랑이여라. 자식들이 몸바쳐 저그기에 하느니 평생의 자랑으로 아는 어머니. 어머니 자애로운 그 품을 충실을 키우는 크고 넓은 품. 어머니 은혜로운 그 품을 영원히 안겨살 행복이여라.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확산되면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9월에 들어와 하루 평균 20만여 명의 감염자와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하루 평균 감염자와 사망자 수의 각각 35% 이상, 33%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됩니다. 중국 복건성 하문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얼마 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문시 정부는 해당 지역을 위험 등급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고 환자들의 거주지와 직장, 활동 장소들을 봉쇄했으며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핵산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의 확산으로 해서 감염자 급증 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14일 현재까지 165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1만 6,9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9월에 들어와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20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당국은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19개 도부현에서 12일에 만료되는 긴급사태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변이 비루스들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전염병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3,000명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력이 강한 알파 변이 비루스와 델타 변이 비루스가 전파되면서 감염률이 급격히 상승해서 8월 말부터는 매일 1만 명 이상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됐으며, 이로 인해서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64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감염자 급증과 관련해서 피해가 심한 지역들에 엄격한 봉쇄 조치가 실시됐다고 합니다. 15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2,719만여 명,
사망자는 467만 1,9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해소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형태로 계속 변이되고 또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한 이 악성 전염병 사태가 언제 종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미지수로 되고 있고 악성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는 현실로 됐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자만과 방심, 안일과 해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늦추고 마음의 단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불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抓박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미행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가가 정한 비상방역 규율은 곧 법이고 0.001%도 흥정할 권리가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각성하고 또 각성해서 무조건 준수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방역사업에서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더욱더 튼튼히 의거해야 합니다. 오늘 일꾼들에게 있어서 비상방역 사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우리 범은 우리 단위에 사소하게나마 악성 비루스가 발붙일 틈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항상 제기하고 비상방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세밀하게 후열해 보면서 2중 3중의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더욱 완벽하고 지속적인 방역 태세로 오늘의 비상방역전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 부문에서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주요 전구들에서 국가 비상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방역 초소와 시설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춰놓고 광범한 대중이 방역 규정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역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들어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처병,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정신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 그리고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초리마 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은 우리가 선차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액적인 사업이며 비상방역 전선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최전선입니다. 모두 다 비상방역전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리는 것이 조국의 안전, 인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명심하고 최대로 각성하고 분발해서 국가의 방역 전선을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인민소비품 생산을 들일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학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중심으로 틀어지고 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은 경공업 부문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생산 정상화의 중심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재자원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의주 방직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생산 과정에 나오는 폐설물들과 사람들의 생활 과정에 나오는 파섬을 재생해서 생산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마다 수십 톤씩 나오는 이 폐설물을 어떻게 실도 뽑고 촌까지 짜서 내보낼 수 없다는가. 이걸 하자 하게 되면 다시 이것을 솜으로 전환시키는 실밥로 축공정의 우리 기본 원리가 솜이다 말입니다. 솜으로 다시 분리시키지 못하는가. 이 공정 설비를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우리 공장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난해 2월 달부터 공장 기술자 기능원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시 실이나 촌을 다시 재가공해서 실밥으로 분리해가지고 이 실밥을 또 솜으로 전환시키는 이 설비 개조에 우리가 이거 제자나산 첫 공정으로서 이제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발동해서 폐설물들을 원료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 공정을 새로 꾸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원료를 이용하는 데 맞게 생산 설비들도 전부 개조했습니다. 설비 개조 역시 공장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정전에 같이 기본 원료에 뽑던 그런 설비다 그냥 넣게 되면 소면 강도가 떨어져 실 강도가 떨어져서 반사율이 심하고 생산성도 많이 작기 때문에 이 설비들도 재자원화의 원료에 맞게끔 100% 다 개조하자 해가지고 천짜는 생산 설비까지 다 재자원화 먹을 수 있게끔 개조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이제 계속 해나가게 되면 공장도 또 이제 활성화되고 뭐 원료 떨어졌다 이런 앞으로 조기간에 우리 공장은 뭐 원료가 없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본 원료가 꽝꽝 들어온다 해도 재자원화 사업은 그저 항상 정상적인 사업으로서 이거 장기전 앞으로 전망적으로 계속 우리 일상적인 사업으로서 생산 공정을 꾸려놓고 계속 운영해 나가기로 기동공들 암제로 다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의주 방직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여 재자원화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질을 보장하지 못한 제품, 인민들의 호평을 받지 못하는 제품은 아무리 만들어도 의의가 없습니다. 하기에 지금 여러 단위들에서는 인민 소비품의 질을 높이는 것을 생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 신의주 신발 공장에서도 재자원화 사업에서 질 제고를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자원한다고 해서 질을 떨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본 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말이야. 이게 기본 원료만한 물성이 도달하게끔 이걸 보장하면서 하려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이런 약재료들 적극 개발 도입해서 생산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기본 국산화 제자가 우리 생산에서 생명선이다 이거 틀어지고 지금 생산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 제고는 몇몇 기술 일꾼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인 노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매 직장마다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제자원화 원천을 적극 찾아내도록 하는 한편 생산자 대중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은 구두와 운동신 계통에서 신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이 운동신발 계통 생산하는 직장의 사명에 맞게끔 그 지난 기간 사장돼 있던 이게 가죽 자트를 깼다가 이 창이랑 이게 멋쓰는 창을 갖다가 이 접착 세기를 높이기 위한 그 방법도 연구해가지고 이거 제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쭉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장들이 책임져가지고 자기 실제 기능적인 동작을 보여주면서 기능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공업 부문에서 제자원화 사업에 대한 옳은 인식과 확고한 입장을 지니고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위들에서 제자원화를 새 제품 개발과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함흥용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에서는 얼마 전에 재생 원료를 가지고 새 제품을 개발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제품이 바로 리놀륨입니다. 리놀륨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바닥갈개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인재를 중시하는 덕에 하나하나 이런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국내 우리가 공장이 새 제품 리놀륨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해당 연구기관과 협동하에 우리 원료, 우리 자재로 항균제를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한 항균성 리놀륨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항균성 리놀륨은 더 인민병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널리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거기에는 인민들의 수요와 질적 평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촌구역과 만경대구역을 비롯한 평양시 안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제자원화에 힘을 넣어서 인민들이 인정하고 즐겨 찾는 8월 3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이곳 구역 직매점들에서는 상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의견을 생산 단위들에 전달해줘 그 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주문 봉사도 해주면서 자체로 인민소비품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가지수가 1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 봉사자들은 한 가지를 생산해도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예비는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민소비품 생산을 담당한 주인들, 바로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심장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본받아 하나를 만들어도 실제 쓸모있고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분발합시다. 스치는 바람결도 내 노래 다 맞는가 춤추며 흐르는 시냇물도 이 기쁨 다 맞는가 향도의 밝은 햇빛 내 시방 펼쳐주니 정갈이
시청자